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 언제까지 아껴야 할까? 이 질문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언제까지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지, 정말 써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시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60% 이상이 돈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쓰지 못한다고 답하셨어요. 반면에 실제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20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세요.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아끼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좀 써보자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올바른 접근법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것은 그 중간의 현명한 길입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후에는 여러분도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게 되실 거예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노후 자금에 대한 착각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착각은 돈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유자금이 있는 건 좋지만 문제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억이 있어도 불안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3억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금액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 적절한 규모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두 번째 착각은 아끼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현재 금리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건강할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착각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최대한 많이 남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자식들을 위해서만 저축하다가 정작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착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분한 자금을 갖고 계시면서도 불안해하시고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돈의 의미는 생애 주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20, 30대에게 돈은 기회의 의미가 커요. 투자할 것도 많고, 도전해 볼 것도 많고, 미래를 위한 준비 자금이죠. 40, 50대에게는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져요. 자녀 교육비, 주택자금, 부모님 용돈까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돈의 의미가 시간과 건강으로 바뀌어야 해요. 이 시기에 돈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직결되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40, 50대의 사고방식으로 돈을 바라보세요. 계속 모으고 아끼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재를 위한 지출에 더 집중해야 해요. 물론 무작정 써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 취미생활, 여행, 가족과의 시간, 봉사활동 같은 것들에 투자하는 게 이 시기에는 더 의미가 있어요. 또 중요한 건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70대, 80대가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원칙은 3분할 전략입니다. 보유 자금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여유자금 통장으로 말이에요. 생활비 통장에는 월 생활비의 2, 3년치 정도를 넣어두세요.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안전자금이에요. 비상금 통장에는 의료비나 집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돈을 넣어두고요. 여유자금 통장의 돈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여행, 취미, 자기계발, 가족 모임 같은 데 쓰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연간 예산제입니다. 매년 초에 올해 얼마나 쓸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끼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여행에 300만 원, 취미 생활에 200만 원, 가족 모임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돈을 쓸 때도 죄책감이 덜 들고 반대로 과소비도 방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칙은 건강 투자 우선주의입니다. 어떤 지출보다도 건강에 관한 투자는 아끼지 마세요. 정기검진, 치과치료, 운동시설 이용료, 건강한 음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투자는 미래의 의료비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높여줘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결국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예요. 얼마나 도와줘야 할까? 언제까지 도와줘야 할까? 내 노후 자금을 써가면서까지 도와줘야 할까? 같은 질문들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두시는 게 좋아요. 우선 긴급 상황과 일상적 도움을 구분하세요. 자녀가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실직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시되 일상적인 생활비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재고해 보셔야 해요. 성인이 된 자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한도를 정해두세요.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고 그것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20%까지만 자녀 도움에 사용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자녀도 무한정 의존하지 않게 되고 부모님도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이 정도다. 같은 이야기를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하세요. 생전에 나누어 줄 것과 사후에 상속할 것을 구분해서 계획하시면 세금도 절약하고 가족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노후 생활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가며 도와주는 것은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노후 소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할 때예요. 기존에는 늙어서는 돈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6, 70대는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달라요.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고 더 오래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도 달라져야 해요. 체험과 경험에 투자하세요. 여행, 문화활동, 새로운 배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는 거죠. 해외여행도 좋고, 국내 곳곳을 둘러보는 것도 좋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아요. 이런 투자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예요. 건강과 웰니스에도 적극 투자하세요. 좋은 음식, 운동, 마사지, 건강검진 같은 것들이요. 건강해야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건강해야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 투자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종교 활동 같은 것들이요. 이런 활동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삶에 의미를 주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편의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아끼지 마세요. 예를 들어 청소 서비스, 배달 서비스, 대행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체력이 더 소중해지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현명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획적 소비예요. 충동적으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문제거든요. 매월, 매년 얼마나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돈을 안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돈은 자유의 수단이기도 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라면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무작정 쓰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끼라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 이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 균형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여행비에 더 많이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가족 모임비에 더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에요. 또한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셔야 해요. 70대의 100만 원과 80대의 100만 원은 같은 돈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져요.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의 1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자고만 미루지 마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현재의 삶을 포기하거나 위축시킬 필요는 없어요.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은 결국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예요.
그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모하게 행동하지도 마시고 현명하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